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성남 진행을 맡은 이영식입니다. ABN 이슈 성남은 성남 지역 정치인과 성남시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의 현 주소와 재원을 주제로 성남시의회 부의장이시죠.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정식 위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의장직 수행하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또 특위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네. 모처럼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 먼저 시민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부의장이면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도 간헐적으로 학교를 등교하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과 복지관이 닫아서 정말 갈 곳이 없으셔가지고 집안에서 우울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쇼크가 와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들이 이웃을 돌보는 사회 안전망을 가동시켜가지고 배려가 있는 그런 성남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죠? 사실 이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관련성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차림새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그 옷차림으로 오셔서 네. 이 주제에 좀 더 능동적인 이런 자세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지난 연말에 구성하셨는데 구성부터 지금까지 좀 활동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는 제가 이제 작년에 50일 동안 기록적인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언론에서 굉장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굉장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4일 날 이제 기후 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발의했고 12월 23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23일 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가 위원장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좀 했는데요. 실시했는데 먼저 이제 작년에 성남시가 기후변화 적응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용역 수행사 대표로부터 저희 이제 특위위원들과 성남시 다른 의원님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정확한 상황을 좀 알아야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전문가이신 이유준 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특강을 들었고 또 저희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대가이신 명지대 이명주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번 들었고요.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에너지 전환의 대가이신데요. 이분 모시고 성남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으로 먼저 준비해온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좀 잘하고 있고 또 예.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대덕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제 무상교통을 추진하는 화성시 또 광명시 이런 데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시책도 좀 보고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시도 기후 변화 대응 용역을 1억짜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10년치입니다. 2030년까지 로드맵인데 10년 계획이군요. 각 그 집행부의 업무
청취를 그 용역을 중심으로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각 부서 과별로 충실한 그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에 정책들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이제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시장의 책무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거버넌스 위원회도 만들어야 돼서 그런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이 조례는 전문가 간담회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사가 앞으로의 좀 향후 계획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이제 전문 용역을 통해서 그럼 성남시의 그 기후위기 대응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학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로 거기에서 도출된 2050년을 지금 탄소 중립 도시를 성남시가 지금 추진한다 말씀하셨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의 과제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도출이 됐나요? 우리 시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에는 정말 많은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시간이 없고 또 해야 할 일은 정말 산더미인데 우리 이제 시와 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데 아쉽게도 그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7위 배출국이고요. 또 상당하네요. OECD 국가 중에는 1인당 배출량이 최고 1위 국가입니다. 불명예네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불량 국가로 불려지고 있죠. 예. 또 우리 시는 이제 탄소 배출이 한 7천만 톤 정도 지금 나오는 거로 이제 예측되는데 그 중에 건축물에서 90%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요? 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통과 수송 부분, 또 폐기물 처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탄소가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이제 파리 협약에서 2018년도에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요. 예, 파리 협약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후 2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거의 1도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100년까지 이대로 만약에 지구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성장 위주로 간다면 한 2도씨 정도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이 돼 있는데 그 2도씨 정도 되면 뭐 전 세계의 산호가 다 죽고 그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그 얼음들이 많이 녹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동물들이 이제 멸종이 되고 그런 이제 정도 되거든요. 2도 정도 되면 이 상태로라면 네, 그래서 이제 파리 2018년도 우리 이제 송도에서 IPCC 이제 정부 간 협의회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1.5도씨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1.5도씨로 막아야 한다. 2050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이제 6번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위험한 그런 시기다라는 데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를 세계를 만들자는데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 파리 협약에 의하면 2010년 기준 45%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이제 넷제로라고 표현하는데 탄소 순배출 제로. 순배출 제로 아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그런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가 건축물에서 우리 시에 나오는데 이게 전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집에서 쓰고 있는 이제 난방, 온방, 급탕, 그다음에 조명, 환기 이런 데가 이제 전기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전기들이 지금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만들어지죠. 가령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석유 이런 거가 이제 화석 에너지인데 이 화석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풍력, 또 태양광, 수소전, 뭐 조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절약 운동은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들 리모델링입니다. 이제 건축물에서 이제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정부에서도 대단히로 실천하는데 이제 공공 건축물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거는 이제 패시브 에너지와 그다음에 액티브 에너지가 있는데 예. 이제 열을 안 뺏기는 예. 그런 건축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단열, 기밀, 뭐 이런 보온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이제 좋은 이제 건축물로 지어져야 되고 태양광이나 뭐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또 자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건축물로 다 지어져야 된다는 일단 얘기죠. 설계 자체를 난방을 네.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단열이 잘 그렇죠. 되게끔 하고 예. 또 어느 정도 난방이 필요하더라도 그거는 예, 신재생 자체로 에너지라든지 에너지를 이제 자체 생산하는 생산을-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들은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화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좀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도시에서 쓰여지는 이제 에너지들을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제 태양광, 이제 풍력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에너지원인 이제 수소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걷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이제 버스, 지하철, 이번에 이제 트램도 이제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했지만 이런 트램 도시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가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시다시피 교통체증 많이 나고 자가용 이제 차량에서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자가용 위주의 교통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들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문화, 배달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가면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걸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음식물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들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배출하는 만큼 이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 자원순환 도시를 또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저희 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물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들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숲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무들 녹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온도도 낮추고 도시 열섬 현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녹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주변에 있는 이제 생물 다양성들 이런 보존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남시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과제를 아주 전일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마치 지금 시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뭐 지구적 과제 또 지역의 그런 환경 과제들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지금 설명도 해주셨고 좀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 의회에서 뭐 사업 어차피 실행부서는 집행부지만 의회에서 이것들을 강제하기 위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들 아까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강제적 수단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게 자율에 맡기면은 사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구가 현재 이 상태에 이런 것도 있고 어떤가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조례. 지금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또 기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최근에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는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동물과 식물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과북극에 지금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침수되는 그런 곳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도 선언하고 관련 법 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3-4가지 법률이 지금 계류 중이고 법이 하고 제정이 있습니다. 되는군요. 그 안에는 뭐 이제
기후 영향 평가, 영향 평가 제도라든가 이제 탄소 인지 예산 제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 사업을 할 때 이게 기후 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교통 영향 평가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수립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인지 예산 제도라든가 그런 것처럼 탄소 이제 인지 예산 탄소 평가 제도죠.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탄소가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그런 영향서를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를 붙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법률들이 계류 중이고요. 이게 아마 올해 안에 통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이제 조례를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발의하고 있는데 그 조례 안에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률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내용은 좀 바뀔 것인데 그 이제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내용에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뭐 이런 내용과 시의 이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사항을 담아야 되고요.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도 설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제 저희 의회에서만 통과시킬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범시민 운동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를 향후에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좀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또 거기를 뒷받침하는 조례도 만들고 성남에서 이것들을 이제 정책과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성남형 그린 뉴딜 사업이잖아요. 이 추진 상황이 궁금한데요. 아까 많은 설명했듯이 유럽이라든지 주요국들은 선진국들은 많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성남형 그린 뉴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K 뉴딜이라고 있습니다. K 뉴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재작년 겨울부터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고립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여행 산업 이런 것들이 올스탑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집합금지 명령도 있고 뭐 다중 이용 시설들이 이제 폐쇄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제 충격이 이제 경제가 후퇴한 거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정책을 주로 합니다. 저희가 경제학 책에 보면 1930년, 20년대 이제 미국 대공황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K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천명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휴면 뉴딜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이제 DNA,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그런 디지털 산업을 이제 성장시켜서 국가의 이제 성장 모델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도 저감하는 이제 저탄소 생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뉴딜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의 석탄, 석유, 가스 산업에서 종사하던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내연 기관들 자동차 생산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사양대 가는 좌초 산업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제 고용을 또 안정시켜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휴먼 뉴딜이라는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에서 이제 그린 뉴딜 사업만 본다고 하면요. 뭐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작년에
거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가을쯤에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2025년까지 75조 정도 투입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엊그제 이제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제 트램을 독자로 추진하겠다. 이제 한 이게 4천억 정도 시 예산으로 되는 건데요. 시 단독 사업으로 네, 단독으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4천억대 이제 이 트램은 이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시에서 트램으로다가 이제 4천억 정도 예산을 쓴다라는 거는 아마 전국 최고의 이제 그린 뉴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 시티 사업 공모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회용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그 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이제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 아리백 자원순환 모델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예. 유명한 사업인데 예. 이게 전 도시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린 뉴딜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23개를 지금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주한 건데 저희가 이제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좋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도 전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그래야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고 또 지금 이제 태양광 보급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그린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이제 도시숲 녹지 축 조성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탄천에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네. 자연하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휴먼 뉴딜이 있었는데 디지털 뉴딜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그런 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을 해주는 거죠, 학교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의 그 온라인 디지털 이제 환경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OC들을 많이 디지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용, 사회 안전망에서도 새로운 그런 어떤 교육과 또 직업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대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그중에서도 가장 그린 뉴딜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난해 코로나로 뭐 경기가 멈춰섰지만 역설적이게도 대기가 깨끗해지고 미세먼지가 한 해 내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요. 또 해외 토픽으로 인도에서 네팔의 히말라야가 보일 정도로 공장이 멈춰서니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게 있는데 사실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이런 그린 뉴딜로 부양이 돼야지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지구의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그린 뉴딜 사업에 또 선봉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결론적인 어떤 정말 대안을 도출해내는 좀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 지역의 환경 파수꾼이 아니신가, 시연이라는 닉네임보다 이게 더 어울리는 분을 제가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아니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제 율동공원에 골프장을 짓는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골프 연습장. 네네네. 그 나인홀 이제 나인홀을 갖춘.
그때 이제 제가 반대에 선두에 가지고 예. 정말 뭐 현수막도 붙이고 또 토론회도 열고 그러면서 저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개발과 성장, 보존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이제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성남시도 이제 뭐 본시가지는 50년, 이제 분당은 한 30년 돼가니까 그런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용적률 상향입니다. 이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죠. 좀 더 높게 짓게 해달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시가 과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밀화된다 그러면 녹지가 없어지고 또 과밀화되면 인구가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굉장히 좀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열소마가 또 네,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로나19도 집단 감염병인데 과밀화된 도시에 굉장히 더 이런 허술하게 집단 노출될 수가 감염병이 전염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시를 미래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럴 때 정말 단연코 저탄소 저밀화 생태 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주위에 환경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제 항상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쪽에 가장 앞서 나가는 시의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뽑을 것인가,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장을 뽑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인데 정말 이런 선택이 개발과 성장 위주의 또 과밀화된 도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1위부터 뭐 10위, 20위까지가 전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뭐 독일, 영국, 우리나라, 뭐 일본 전부 그냥 탄소 과배출 국가인데 정말 이게 이제 선진국의 휴익증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제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웨덴에 이제 그 그레타 툰베리 소녀가 학교도 안 가고 젊은 소녀. 네. 우리가 뭐 미래가 없는데 학교 가면 뭐 하냐 이러면서 유엔하고 파리 의회 가가지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네. 당장 행동해 달라. 어른들은 무엇 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이제 어른으로서 또 시정을 책임지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면 단연코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에 이제 용적률의 문제 이 문제에 정말 시민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광주로 나가는 길 또 용인으로 가는 길에 출퇴근의 시기에 보면 굉장히 막히죠. 네, 그렇죠. 이게 차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진짜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 차량 증가만큼이나 이제 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길을 넓혀달라, 주차장을 많이 세워달라, 뭐 이런 민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활성화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시민들의 민원은 많고,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시는 그런 도시가 또 아니고, 그래서 참 의원으로서
고민과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내내 어떤 성장과 개발의 이면까지 챙기려는 그런 고군분투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 이전에도 환경에 대한 그런 지구적인 메시지가 리우회의라는 곳에서 예, 예. 있었잖아요. 거기에 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구적으로 고민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예. 여기에 딱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이 지역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건 성남시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지구적인 마인드로 예. 성남시에서 실천하는 그런 환경 운동가로 또 환경 정치인으로 앞으로도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시청자 대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ABN 이슈 성남. 오늘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의 현 주소와 재원을 주제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이슈 성남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정치인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